안녕하십니까. 소더리 네트워크 생애기술 인터뷰 17번째 손님으로 장덕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뒤에 제주마 연구자 장덕지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주마 연구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러죠.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라든지 대학원을 다니면서 외국 중에서도 몽골을 2번이나 갔다 오고 가까운 일본도 홋카이도도 갔다 오면서 올림픽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동물 중에 말만 그 올림픽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목도. 그래서 말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말이 어떻게 사육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쓰이고 있는가 것들을 191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학회 논문도 발표를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까 그 말씀 중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유일한 동물이 말이 맞습니까? 예, 말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은 또 처음 아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수의사지 않습니까? 예, 수의사를 자격증이 있고 가축병원을 하면서 말에 대한 것, 말에 대한 질병 치료라든지 그 일에 평생을 바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생애 우리 장덕지 교수님의 인간 장덕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년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남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제주시의 오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몇 년도 태어났습니까? 저는 1945년 해방둥이인데, 해방둥이에 우리 해방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남원리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태어났을 때 그 후에 4.3이라는 것이 얼핏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이 전소가 되었고 그리고 말들이 방목했던 말들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그때는 말로 농사일들을 많이 했죠. 제주도는 회산 토이기 때문에 바람에 화산토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워서 말로 밟지 않으면은 밭 벌리는 때는 꼭 말들이 방목했던 것을 몰아다가 소도 마찬가지로 소도 있습니다만 말이 많이 했죠. 그 밥 벌리는 그 기구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남태죠. 남태. 돌태도 있으나 돌로도 만들고. 돌태는 내가 만들어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화산해투가 그렇게 바람에 약한. 바람 불면은 굉장히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밟아주면 수분을 오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고 그 작물이 여물어서 아주 단단하게 여물어서 잘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전해지죠. 그러면 그 남태라고 하는 그 농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만 있었겠네요. 제주도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육지에는 없는 것이 없다. 땅이 단단하니까. 그러면 이게 육지에서 넘어온 게 아니면 독창적이었을 것 같아요. 독창적인 것들이죠. 돌태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겁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도 돌문화공원에 가보면 돌태들이 있습니다. 저도 돌문화공원에 자주 가는데 돌태는 제가 봐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말 나온 김에 그 남태가 외국에도 있다고 하면 이게 유사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거의 비슷한 것. 그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몽골에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쪽에 거기는 뭐 몽골에는 제가 갔을 때는 그 부드러니까 어디 그 지금도 아주 그 농촌에 그 이거 어느 나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것도 한번 예. 찾아보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 45년도 해방둥이로 남원읍에서 태어났고 예. 그 당시의 기억은 어렴풋이 4.3에 대한 흔적이 있는데 혹시 그 당시가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나 집안의 간의 어르신들은 4.3의 피해가 없습니까? 4.3의 피해는 남원읍에는 그 전소가 됐고 그렇게 많은 피해 다른 지역과 달리 그렇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간불악인 의길이라든지 한람리, 수막리에는 많은 피해를 보았죠. 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남원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가 이미 있었던 거죠? 예, 있었습니다. 그 일제 시대 때도 있었습니까? 일제 시대에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 그러면 그쪽에 교육률이 좀 높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금년에 100주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00주년. 그러면 100주년이면 1924년도에 세웠다는 얘기니까 예. 아유 오래됐네요. 제가 남원초등학교 31회니까 그 굉장히 오래된. 예, 오래됐죠. 그 당시 일제 시대 때 1924년도 이 시절에 그 남원리에 인구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인구가 좀 많았죠. 남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면사무소가 있었고 예. 초등학교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보건소도 있었고. 그 뭐 말 나온 김에 남원리 역사로 보자고 하면 거기는 어떤 그 경제 작물이라든가 있어서 인구들이 그쪽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때는 밀감도 없었을 텐데. 예, 밀감도 없었지만은 밀감을 하는 데는 아주 그쪽 중에서 저쪽에 그 위미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하엘이라든지 시내리 쪽에는 밀감나무의 수확들이 좀 있었는데 남원은 거의 밭농사를 많이 했고 바다를 해서 미역을 많이 해서 해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홍 예. 합작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좀 많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초등학교가 국민학교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경제적인 뭡니까 집안의 그 경제적인 능력이라든 거로 봐서는 풍족하게 생활하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제 그 시절에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을 해서 네. 애월에서 사시다가 남원 쪽으로 이렇게 주거지를 옮겨서 저도 남원에서 태어났고 형님네도 남원에서 태어나서 역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인생이 또 우리 예. 자식들의 또 운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초등학교 때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말과 관련된 스토리라든가. 말소리를 말로 밭을 갈고 말로 밭을 밟고 그다음 밭을 밟을 때는 널모는 소리를 하고 네. 이렇게 힘을 매는 거 검지를 매는 것들은 거의 여자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매일 밭에 가서 계란 이렇게 보리농사 그다음 메밀농사도 했고 네. 그다음 저농사, 콩농사 농사를 주로 하면서 그다음 고구마 지금은 우리가 고구마라고 할 때 그때는 감자라고 했죠. 예. 감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그쪽에도 전분 공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전분 공장이 있어서 그 고구마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일본에 수출도 많이 했을 텐데 그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예. 전분 공장이 2군데인가 있어서 예. 이렇게 여자분들이 그것들을 건조시키고 예. 이렇게 했던가 또 예. 그 고구마에서 나온 찌꺼기를 이 돼지 기르면서
돼지 사료로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시절은 뭐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고 그 중학교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는 남원 중학교는 그 당시에 남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판례였으니까 오래됐지요.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들어갈 때는 남원 중학교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 예, 남원 중학교. 그러면 그 전에 선배들은 그 8년 전에 선배들은 어디 가서 학교를 했을까요? 그 서귀포라든가? 서귀포라든지 제주시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네. 제주시의 교통이 불편하니까 제주시에 오기가 어렵고. 어려웠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도 제주시에 오는 차가 3번이나 있든지 없든지. 아 그렇게. 예.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도 이 화물차로 할 정도니까 차가 어려웠죠. 그 당시에 중학교 교육 과정은 뭐 지금 교육 과정하고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대동소이가 되는데 이러한 예술 분야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예, 미술을 그린다라든지 그런 건 음악을 한다든지 예. 체육을 하는 건 뭐 볼 하나 주어서 볼 차는 정도. 그 농업 같은 건 어떻습니까? 또 우리 기술 농업 같은 것도 가르쳤을 때. 농업 가르쳤습니다. 학교 밭이 있어서 학교 밭에 가서 예, 어떤 거 가르쳤습니까? 농업? 이렇게 그 농사철 되면은 고구마도 심어보고 예. 말 키우는 것 같은 거는 그러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예. 그 마을에서는 공동목장이 있었으니까 마을 공동묘장이 예. 있었으니까. 그 소들을 많이 기르고 말도 많이 길렀습니다만은 말의 그 용도가 점점 집에도 말이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 말이 집에. 아버지가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말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왠지 그렇게 말을 좋아해서 말을 타고 승마를 해서 그 아주 먼 데입니다. 공동목장이. 그래서 거기 갔다가 오고. 남원리에서 공동묘장이 어느 쪽입니까? 지경으로. 지금 보면은 태양목장 그 남도로 쪽에서 그쪽까지. 거기 있는데 진구술 목장이라고 50인이 같이 사서 그 목장을 같이. 그러면 어릴 때부터 말이 집안에 많이 있었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써놓은 그 말 문세를 보면은. 그런 문세를 직접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서. 지금은 보는데 그 문서가 그 지금 조랑말 박물관이 가시리에 있습니다만은 가시리에 전시돼 있어요. 제가 아버지 갖다 놓고. 그래요? 가시리 조랑말 박물관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위에다가 산에 말을 올려가지고 하는 모시고 끈다고 하는데 태우리 그런 건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쪽에 그 아버지 쪽에는 1년 내내 연중 방목을 했습니다. 말들이 내려오진 않고 내려오는 말은 승마를 하는 말 이러한 말 또는 밭을 말로 갈았습니다. 그런 말들은 집에서 길렀죠. 매여서 기르는 것을 개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삐를 씌워서 그래서 풀이 빨리 나죠. 봄 되면 3월달쯤 되면은 바다 쪽에 먼잖아요. 그럼 바다 쪽에 가서 매면 그 잔디라든지 뜯어 먹고. 그러면 우리 목초를 천다든가 그런 노동은 안 하고 말을 끌고 다니는 데만 하면 되니까. 끌고 다녔지만은 겨울철에는 지금 꼴이라고 하는데 촐밭이 있습니다. 촐이런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촐들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굉장히 부자셨는데요. 부자가 그 땅이 있고 촐밭이 있으면 지금도 촐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몇 마리나 키웠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문세상으로는 30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엄청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재산 가치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컸죠. 그때 그 소도 그만큼 길었고. 그런데 그때는 다
아버지가 관리를 한 것도 있지만은 그때는 맴씨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다 그 소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암소를 해서 새끼 나면은 뱅작쇠라고도 하죠. 반으로 가르니까 그러자면 한 번 나면 주인이 갖고 다음 나면 소를 그 매는 사람이 길렀습니다. 가졌죠, 가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키우는 방식이 그 대단히 합리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키우는 노동력은 줄어들면서 이제 그 생산하는 것은 나누고 대단히 좋은데요. 예. 그런 것을 맴쇠라고도 그러고 뱅작쇠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데 예. 오늘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예. 그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그 모시고 갔다라든가 이런 거는 예. 해보진 않았어요. 했습니다. 제가. 어린 몇 예. 년 때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했죠. 예. 어떻게 하면 동네 그런 밭갈쇠는 것은 불행이라고 합니다. 순놈. 그놈들은 그 교비를 하려고 그 싸움도 하고 하는데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있으면 동네에서 한 20마리 정도 그것을 몰고 가서 아침에 아침 되면은 쇠 몰아냅서 오면은 다 쇠를 몰아내면 그것을 몰고 가까운 들판에 가서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 때 되면 매서 내려오죠. 내려와서 또 가는 집에서 가면은 성산읍에 우리 저는 난산입니다만 거기에서는 아침에 그 쇠태가 있어요. 쇠태. 거기가 이제 올라가서 쇠태에서 쇠를 내몰고 그다음 물 먹이고 그다음 풀 먹이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 거기다가 담아놓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그때 둘레에 그러한 밭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있는 남원에는 다 집으로 데려온다 하면 다 자기 집다가 다시 가고 집으로 찾아가죠. 그러면 굉장히 쇠 모으는 작업이라든가 여기서부터 전쟁이겠는데요. 전쟁은 아니고 그 사람의 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번세라고 하는 건 1번, 2번 번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책임자의 집에서 오른쪽으로 하든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번세 20마리 정도에서 했죠. 그게 한 사람이 아침에 관력이 딱 좋은 아침에 가서 저도 몰고 가서 혼자만 했습니까? 혼자가 됩니다. 혼자서 처음에 할 때는 좀 그 몇 사람이 했는데 한 며칠 되면은 다 알아서 소들이 다 알아서 어디 갈 거다 하는 거 다 알고 그럽니다. 사람하고 소하고 소통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소가 어느 쪽으로 간다 그러면 가지 마라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진짜 그 소리 지르면 섭니다. 그게 황 하든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이건 가지 마라는 소리다라는 거를 그들이 알죠. 어감으로서 아니면 분위기로 쌓이면 어감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인식을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어미와 다닐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연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과 그 소나 말과의 그 교감 방법 이것도 참 저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다녔었는데 할아버지가 좀 몸이 불편하니까 막 소나 이게 다른 데로 막 가면 나는 막 뛰어가는데 할아버지가 황 이러니까 그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참 신기했었는데 어쨌든 제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중학교 얘기를 하다가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갔죠. 오고 나왔다면서요. 아까 오영고등학교 아닙니까? 예, 제주시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아까 얘기하대로 교통부도 불편하고 뭔데 어떻게? 그때는 하루에 한 3번인가 4번 그 이렇게 버스가 있었고 거기서 자취를 하거나 했을 거 아닙니까? 자취를 했죠. 골로에서 그때는 간대기라고 해서 수수로 불을 피워서 그러면
오영고등학교 몇 회로 12회니까. 12회니까 그 시절에 이제 자취생들의 모습 예, 이게 골로하고 또 다른 그거는 뭐 이제 화력을 골로라고 하는 거고 생활비는 집에서 넉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생활비는 뭐 그렇게 이렇게 그 쌀을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고 이러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네. 가까운 그 고등학교에 오연고등학교고 제가 살았던 데는 가까우니까 그때 시내버스도 없고 거기 연탄도 없었을 때 그 당시는 그러면 오연고등학교가 위치가 어느 쪽이었습니까? 지금 있는 저 오현단이 그 오현고등학교입니다. 아 오연단에서 거기서 바로 밑에가 귤림지역 밑강낭도 거기에 예, 있어 그 있었어요. 귤낭도 꽤나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있었어. 오연단에 예. 그러면 그 오연단에 거기가 지금 문화재로 되면서 예. 그쪽으로 간 거죠? 예. 좀 문화재로 되기 전에 갔습니다. 예, 가서 그 시장이 돼 있고. 예, 예. 동문시장이 그쪽에 예. 있고. 거기는 물이 잘 흘렀습니다. 예. 가라코 물이라고. 가로코 물은 뭡니까? 그 내 이름이 괜찮이. 가라코죠. 가라코라고 하는 그게 일본 말입니까? 아니면 일본 말 같아요. 지금 나 생각하니까. 그게 동문천이 거기 물이 예. 그 말이죠? 예, 삼지천으로 가는. 산지철 예. 그래서 거기 칼 호텔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그 지하수가 거길로 물을 빼버리니까 예. 물들이 잘 흐르질 않았죠. 적어졌죠. 아 이거 참 카르텔이 그 얘기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오늘 방송 잘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까지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그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닐 때도 깨끗한 물. 거기서 빨래들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연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이게 그 군사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일본 군사만 그 교련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교련교육도 했지요.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심한 걸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6.25 동남도 거쳤던 시기이기 때문에 학도 혹단이 있었죠. 그래서 교련교육이라든가 이게 대학교 교련교육, 고등학교 교련교육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당분간은 그런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 후에 중에서도 그 김신조가 내려온 그때 더 심했죠. 군대도 그렇게 심했어요. 제가 군인 가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했는데 김신조가 내려온 후로는 이렇게 머리 주머니 타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이 특이사항 없이 공부만 했죠. 예, 공부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예. 대학을 서울에 가서 좀 다닐까 해서 재수를 뭐 하다가 군대를 갔죠. 아 대학을 안 가고 군대를 갔구나. 군대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 전주의 육군병원에 있었어요. 예, 육군병원에 예 오늘 또 군대 얘기하다 보면 또 방향이 다른 데로 가버릴 거니까 지금 빨리 이제 말 연구자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밀감밭도 하고 그다음 그 공무원도 좀 시험 봐서 합격되니까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 하셨습니까? 교육 공무원이 아 이거 말로 이제 가야 되는데 교육 공무원을 하셔버렸네. 그다음에요. 예. 그다음 그 실력고 상가해서 모아서 합격되니까 제주도에 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 소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 그 나이가 30살이라는 얘기잖아요. 30살이죠. 30살에 자, 그 얘기가 거기서부터가 얘기가 중요한데 그 30살에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은 왜 났을까요? 그때의 경제 생활은 거의 소였는데 고기소라든지 밭갈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었고 이 젖소가 제주도에 들어왔어요. 1976년부터. 그래서 젖소에 대한 공부도 하려고 해서 이제 젖소에는 새끼를 베야 되니까 새끼를 낳도록 또 육지부의 평택을 중심으로서
그 매일 우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목장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가서 한 6개월 이렇게 현장 실습을 하고 와서 개업을 제주시에서 하면서 야, 88 올림픽 되면은 말이 올림픽에도 참가하게 되고 네. 이러한 것들 때문이고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말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제주도에도 말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말로 좀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일본을 가게 되죠. 아, 그러니까 30살 전에 아니면 아니 대학을 나와서 아니 우리는 지금 대학 가기 전에 왜 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을까? 말이 그 용도가 점점 줄어들고 네. 말에 대한 것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들고 일본에서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올림픽을 해난 다음에 말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일본 대학의 교수들을 만나니까 한국에 말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제주도에서 말 공부를 하라. 그게 교육 공무원일 때 그 얘기를 들은 겁니까? 대학을 들어갔었을 때 듣지.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30살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왜 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남원에 가서 아버지를 돕고 모래 낙인을 찍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30살에 늦깎이 대학생이 됐는데 네. 공무원 생활이라고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대학생이 됐는데 그 동기가 있으실 것이다. 그 동기를 묻는 거예요. 그때는 이 보수가 적었습니다. 보수가 적고 네. 학교 교육 공무원이면 선생을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그는 행정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교사가 되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그 과를 선택한 게 하필 왜 수의사냐? 그거는 선생도 못했을 텐데 수의사 나오면. 수의사를 해서 우리가 그 젖소를 처음 들어왔고 그다음 말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학자들도 만나게 되고 일본이 올림픽 하니까 올림픽에 말들이 그 참가할 수 있는 동물은 말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도 하니까 일본 대학 교수도 한국의 말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의학과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잠깐 하는데 우리가 수의학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할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주로 어떤 공부를 합니까? 수의과에서는 기초 과목해서 해부 생리학하고 그 다음 이러한 번식학을 산과라고 합니다. 수의사 내과 외과 공부를 하고 우리는 4년제 대학을 나왔으니까 집약적으로 그렇게 실습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실습을 위주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죠. 수의사 국가고시를 봐서 합격한 사람은 이렇게 제주도에서 개업을 하든지 공무원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보면 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41년 전 보도 정정 보도 기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수석을 졸업한 거라. 근데 이름을 장덕지인데 정덕지라고 된 것을 이제 몰랐다가 나중에 정정 보도해달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석 합격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 수석 합격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늦깎이로 들어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름을 남겨보자.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암기력이 좋아야 되니까 책을 몽땅 외울 정도로 책 몇 페이지에 무슨
탄저병이 나온다. 탄저병은 어떤 것이다. 포를 형성한다. 제주도에 탄저병이 발생해놨다. 브루셀라 병은 저 송당 목장이 1957년에 생길 때 벤푸르트 장군이 형내 목장에서 브루셀라 걸린 소를 이게 무료로 네. 무상으로 주니까 들어왔는데 임신한 소들이 정상 분만을 하냐고 이렇게 유선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브루셀라병이다. 이 브루셀라병은 뭐냐면은 인수공통, 사람한테도 브루셀라가 와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파상열이라고 합니다. 열이 올락내리락 파도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야 이거 뭐 간염이라든지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수석을 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수석으로. 예, 수석.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 문제가 틀린 문제들을 4개나 찾아냈어요. 와, 그거는 또 대단한 건데. 이렇게 내과라든지 위생학이라든지 그 다음 양리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문제가 답이 정답이 없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다 소집이 돼서 다시 그러니까 전부 맞은 걸로 처리하고 이야,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때 출제위원 중에서 제주대학 그 교수님도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장덕지 때문에 제주도를 늦게 왔다. 비행기도 가고 너 때문인데 그 만점 받은 과목들이 몇 개 있더라. 그래서 예감이 좋았고 만점을 많이 받으니까 수석으로 될 것이다 했는데 수석에 합격을 했다 하는 말도 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젖소를 제주도에서 젖소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젖소를 하기 위해서 저기 평택에 가서 한유 목장이 한국하고 뉴질랜드의 합장 목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제가 실습을 했죠. 그래서 임신 진단도 하고 그 다음 임신 감정하고 번식이 장애되는 소를 골라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을 아주 실무적으로 배워서 제주도 와서 제주시에서 개업을 했죠. 예. 그런데 수석 합격할 때 그 얘기 이렇게 했고 졸업해서 주로 연구한 거를 보니까 그 논문에는 지금 그 번식 과정에 있어서 말이나 이 말의 그 번식 과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번식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새끼 배면은 난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새끼를 베는 과정이라든지 그 벤 것이 나는 것, 임신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 임신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초음파로 하는데 그때는 직장 검사로 했습니다. 직장 검사는 손을 그 직장에 놔서 밑으로 봐서 새끼를 뱉나 안 뱉나. 그래서 새끼를 뱉 말은 지금도 경마장에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배를 만져서 아니 직장으로 손을 넣어서 손을 이렇게 직장에 손을 직접 넣어서 좀 맞죠. 그게 그렇습니까? 직접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다는 거는 제가 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논문 주제를 잡으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교수님들하고 지도교수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왜 제주 마의 번식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딱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번식 과정들이 소에는 번식 과정들이 나와요. 연구가 돼 있고 연구가 돼 있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 여건상으로 제주도밖에 없지요. 직접 손을 놓고 수의사니까. 그것을 만져서 난소가 어떻게 됐느냐,
배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젖소에 대해서 그다음 한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네. 쉽게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있었다. 소나 젖소에 대한 그 연구는 이제 경험도 해보고 논문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에 적용만 시키면 되구나. 그러니까 소에는 제가 젖소에 대한 것을 석사 논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석사 논문을 기초로 하고 여기 지금 보입니다만 지금 제주도 도입 유우가 지금 젖소 아닙니까? 예, 젖소고 그다음에 난소 반응 및 분말에 대한 영향 미치는 영향. 예, 호르몬 처리 이래야 되는데 호르몬 처리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호르몬을 치료하는 것은 뇌하수체에 연결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FSH라고 하는 호르몬이라든지 LH라는 호르몬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때 쓰겠느냐 이거지. 그런 것들을 난소를 만져보고 그 말을 기르는 사람들이 소를 기르는 사람한테 그것을 적어놔뒀다가 불규칙한 발정이냐 아니냐 교배를 했느냐 발정 기간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말인 경우에는 발정 기간이 깁니다. 한 3일에서 5일 오는데 소는 하루밖에 안 되죠. 발정 기간이 발정 오는 것이. 야, 그러면 그때를 잘 맞추지 않으면 수정하기가 어렵죠. 아침에 주인이 그 소를 관찰하는 사람이 우리 소가 발정이 왔다면 식욕이 없다든지 다른 소들이 냄새를 맡아서 그 소에 승가를 합니다. 올라타죠. 그러면 아침에 발정 온 거 알았다 하면은 그날 오후에 가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소고 말은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온 거 담수다 하면은 오늘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일 후에 가서 해야 돼. 그 정자가 암말의 생식기에 사는 동안이 72시간 동안 정자가 살아요. 말의 정자. 그래서 수정을 한다든지 또 말은 수정을 하면은 이 경마에 하는 것. 요즘은 경마말이 수요가 크죠. 그러니까 수정을 한 말은 경마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찰쥐는 말이 있잖아요. 순말 찰쥐는 말에 그 정자를 뽑으면 그것을 오래 저장했다가 하기 때문에 순말의 용도가 없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연교배를 해야. 그러니까 자연교배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일생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말값이 잘 쥐었던 말의 순말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제주말을 기르는 사람 중에서 제주 경마장에서 1등을 몇 번 했다. 한 말의 순말은 정마로 지정을 해서 한 번 교배하는데 1,000만 원 받죠. 그렇게 그 참 돈벌이로 하죠. 돈벌이 방법도 참 여러 가지. 그런데 잘못 뛰는 것들은 그 우리가 용도가 다르죠. 자, 그러면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건너뛴다면 그 지금 제주도에서 수의사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말하자면 옛날 드라마 중에 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옛날로 치면 마이 아닙니까? 마이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 이름은 잘 잊혀졌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천민. 근데 말의 치료를 잘해서 어이가 됐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다 생각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가 어이가 됐다고 하는 것이 드라마 소지가 돼서 만들어졌던 거고 뭐 그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사가 사람의 하고 의사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말에 대한 병치를 하다 보면 사람도 이렇게 보면 대충 원리는 이해가 되겠네요.
사람하고 말에 가까운 것이 체온이 거의 비슷합니다. 임신 기간도 비슷해요. 임신 기간은 말이 길죠. 예. 20일에서 40일까지죠. 사람은 9달인데 그건 11달쯤 비해야 됩니다. 예. 병하는 것도 있고 그 체온이라든지 그 마유, 모래 젖도 먹습니다. 우유를. 예. 그것이 사람의 유보다, 모유보다 더 가깝다 이거지. 모유하고 그 마유가 비슷해. 우리가 보통 소의 그를 우유라고 해서 먹는데 마유가 우유보다 더 사람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란 질병 중에서 폐역, 그 체르노빌 그 원자로가 폭파되어서 갔을 때 그 체르노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몽골에 와서 마유를 먹었다. 네.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마을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그럽니다. 말의 태반으로. 그리고 말고기가 사람한테 좋다고 해서 일본이라든지 이런 미국은 거의 안 먹습니다만 유럽 쪽에도 많이 먹어요. 말고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논문을 보니까 어떤 논문이 있냐면 여기 지금 이 제주 말 문화, 제주 말 문화에 대한 그 저술이 많더라고요. 말문화 하면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말이 잘 되는 것은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풍부하고 사료가 좋고 그래서 1년 내내 방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제주도의 지형이 말의 조상별이 있습니다. 말 조상별이 방성이라고 하는 별이 제주도에 비쳐서 그 별이 중국의 기북이라는 데도 비친다 이게. 그래서 말의 조상별이 비쳐서 제주도는 기후가 온화하고 그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말이 잘 번식이 되고 자란다. 거기서 사나운 번식 호랑이들도 호랑이나 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서.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없었죠. 원래 없어서. 그래서 말 키우기에는 아주 최적지다. 그냥 소리 방목 그냥 시켜도 손실이 없었다. 손실이 없었죠. 그래서 최적진 건 확실한데 그러면 말 얘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을 제주도에 키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말을 키우는 것은 그 자료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 2019년도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연구를 했더니 유전자로 해요 이제는. 유전자로 분석했더니 제주도가 제주말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화되어서 독특한 유전자들이 있다. 그래서 몽고말이라든지 이런 중국에 있는 말, 더러브레트르 일본에 있는 말 품종을 비교했더니 했다는 그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축산과학원에서 그래서 세계학회 영국 내처 사이언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면 제주마가 독특한 유전자가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됐고 우리가 2000 몇 년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1986년 2월에 제주말을 보존해야 되겠다. 유전자 중에서도 어떤 유전자가 있느냐면 발굽이 강하다. 질병에 강하다. 그 다음 번식이 잘 된다. 말은 발굽이 생명입니다. No foot, no horse라고 해요. 발이 없으면 말도 없다 하는데 말이 생명은 발굽이다. 발굽은 단단한 것이 제주도의 제주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여기서 하고 자갈밭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제주의 어로는 몽골한 거죠. 몽골화졌다. 몽골. 그러니까 환경이 척박하고 네. 키우는 환경이 척박했기 때문에 더 단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랑 사람 키우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한 것들로 해서 그 2005년도인가 6년도에 그 저기 송악산 해변 있지 않습니까? 송악산 해변에 발자국들이 나와요. 말 발자국이 나오고 사람 발자국이 나오고 그다음 낙타 발자국이 나와. 코끼리 발자국이 나와. 그 발자국으로 봤을 때는 말 발자국이다 이지. 그때부터 한 5,000년 전부터 말을 길렀지 않느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제주 말 문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주 지금 우리 그 지금 현대에는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근대까지도 남아있었던 제주도의 말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의 문화하면은 농업과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의 그 조상 말 제사를 4번 했어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칼 호텔 있지 않습니까? 마조단이 있었던 데입니다. 거기가 칼 호텔. 그 칼 호텔 서쪽 벽치에 가보면 마조단이 있었던 자리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월 2월 달에 좋은 날을 택해서 마조제를 지냈어. 마조제를 지냈고 그 다음 말을 길렀던 사람이 그래서 선목제를 지냈고 그 다음 마사제 질병에 강하라고 마조제가 아니고 마보제를 지내서 4번이나 제사를 지냈고 제주도는 유일하게 백중제라는 것이 7월 14일 날 밤에 음력 7월 14일 날 밤에 제사를 지내죠. 말이 무성하게 번성이 되도록. 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도 같이 했어요. 짐승. 멋이 하면은 멀과 쇠를 멋이라고 합니다. 따로 분류하면 멀, 쇠, 영하는데 합치면 멋이고 그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때 송당에서는 7월 13일 날 굿을 넘다. 마불린 굿이라. 그 설 여러 개로 해석을 해요. 신방들이 그 무속들이 입은 옷이 제주도에 장마가 오래 되니까 장마에서 신방들이 입었던 말의 옷이 곰팡이가 피니까 7월 14일 날 13일 날 되면은 아주 따뜻한 날씨가 돼요. 천고마비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마불립니다. 말을 곰팡이 핀 것을 불린다고 하는 말을 있는데 저는 마불림제가 말이 불어나는 굿이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말은 번식한 것, 새끼 베고 새끼 나는 것이 봄 먹고 여름에 납니다. 아무 때나 겨울에 안 나요. 그리고 발정 오는 것도 그때 발정이 오고 순놈이 교배하려고 하는 호르몬 나오는 것도 봄 먹고 여름.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장일성이죠. 단일성 가을에는. 장일성 때문에 하는데 7월 14일쯤 되면은 발정이 오질 않아. 암놈도. 또 순놈도 정액의 분포가 정액의 그 수준이 떨어져. 교배를 안 해. 두렁청해 순놈도. 그래서 말이 번식이 잘 되도록. 새끼가 배서 안정하도록. 그래서 마불림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마불림 굿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나밖에 넣어. 누가 마불림 굿이 그래서 그 후에 송당에서 마불림 굿은 일명 말이 불어나는 있었다. 구시가 제사를 했다. 근대까지도 그런 풍습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도 합니다. 그런 풍습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그 시절에 말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 생활에 매우 중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해요. 교통수단이 되고 운동수단이 되기도 하고
농업 생산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 한 마리가 있으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부자죠. 말 그 밭을 벌려주면은 일을 3일 동안 해줬어. 인건비에 있으면 순으름이죠. 순으름. 그러니까 말이 한 마리가 가서 이렇게 밥을 밟아주면 여러 마리가 불렸지만 밭을 갈아준다는 아니 그러니까 3일 치면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일당을 한 15만 원 치면 45만 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말만 가서 이렇게 벌려주면 몇 마리가 가서 불려주면 그만큼 좀 말이 그 생활 곳곳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고 또 그 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따로 비용을 들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됐고 참 제주도는 말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겠네요. 그렇고 그 말을 일정한 밭에 그 이렇게 몰아놔서 똥 싸고 오줌 싸면은 그것이 거름되는 밭을 발형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름되도록 하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가 보면. 자 그러면 요 얘기도 제가 찾은 거니까 제가 스토리를 하겠습니다. 마라도의 194배. 마라도의 190 몇 배가 아니고 마라도의 4배인 그 면적이 우도의 4배고 마라도의 194배 정도 되는 마을 목장 제주도의 마을 목장이 그 정도 된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국가유산 국가농업유산이 될까?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여기에 우리 장 교수님 이름으로 검색을 했더니 뉴스에 이런 게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제주도 지형과 말목장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거 조금만 이거 뒤로 가시죠. 1소장, 2소장 해가지고 우리가 몽골 때는 그러니까 몽골이 100년 동안 제주도를 목장을 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동아막, 서아막을 했는데 그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0개의 목장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한 것이 붉은 걸치한 것이 하자시입니다. 하자시라는 것은 담을 다워서 그 목장에 있는 말이나 소가 내려와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돌을 쌓았죠. 그래서 1소장은 구자읍이고 2소장은 조천면이고 3소장, 4소장은 제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가 엎어져서 이렇게 4소장, 5소장은 애월이고 6소장은 한림하고 한경입니다. 바로 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자성이죠. 이것이 상자시고 이것이 하자시입니다. 쭉 해서 저기 7소장이 저 안덕입니다. 조금만 저 데가 모동장이라고 해서 대정에 있습니다. 속에 그 다음 8소장이 중문입니다. 8소장에 9소장이 있습니다. 9소장은 남원하고 서귀포시입니다. 그 다음 산장 했죠. 산장은 김만일 목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돌을 안 쌓였죠. 그래서 이쪽을 개척한 사람이 김만일이었죠. 명종 때. 여기가 지금 산장입니까? 그 산장 써있죠.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3소장. 3소장이 지금이 어디냐면은 생태공원입니다. 한라 생태공원 위까지 이렇게 해서 또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기 돌문나공원, 교래리 여기까지 해서 김만일 그 목장을 해서 개인 목장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광해군 10인이에요. 1620년에 그 말 500피를 바쳤다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요. 이게 지금 지도가 그 이영상 목사 시절에 그 뭡니까 삼라술력도의 지도 이건 아니고 그 후에 나온 겁니다. 삼라술력도는
그 이영창 목장이 와서 목장을 10소장을 근본으로 해서 하늘천 따지로 해서 64개로 세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해도 잘 안 되니까 다시 합쳐져요. 1년 후에. 네, 그래서 10소장으로 해서. 10소장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지도가 이렇게 엎어져 나온 거는 제가 듣기로는 그 임금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렸기 때문에 원래 이쪽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목장에서 길렀던 말들이 그 국마가 국가에서 하는 1소장, 2소장, 10소장까지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하자성은 농사 짓는 밭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었다 치면 상자성이 왜 존재가 필요했습니까? 상자성은 한라산이라든지 오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잃어버리는 말이라든지 겨울철에 죽든지 올라가면 죽으니까 더 올라가면 죽으니까 더 기후도 그렇고 찾기도 어렵고 그때 그 목자들이 그 태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면 자기가 변상하게 되면은 자기 밭을 팠다든지 어멍아방도 팔아다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 상자성 위에 김만일 목장을 건설을 하죠. 또 5소장, 9소장 중에서도 남한읍을 중심으로 해서는 김만일 목장인데 그러면 관민 목장이겠네요. 관민 목장인데 그 관민 목장은 나중에 효종 10년에 1659년에 이렇게 해서 이 돌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 오름이 반웅오름이라고 해요. 침장. 맞습니다. 침산이라고 하죠. 침오름 하는데 그래서 그 침장이라고 하고 바늘 침자 써서 그 다음에 그 내가 있는데 천미천 제주도에서 제일 큰 하천이에요. 교련리에 있는 거. 거기에서부터 저쪽에 있는 지금 붉은 노름 쪽에 있는 그 밑에 상잣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를 상잣 그 밑에를 녹산장으로 하죠. 그 다음 그 후에 정조 때 정조되면은 저 가시리의 목장을 감마장으로 해. 갑을. 근데 여기 목장에서 1년에 몇 마리를 공마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200마리씩 공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마하는 말은 그대로 보내는 것이 순마가 돼서 아주 길들여져서 길들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배 타서 갈 거 아닙니까? 가면은 그 배 타서 간 후에 어디서 강정이라든지 연안군에서 모여서 그걸 나주를 거쳐서 공주로 해서 수원으로 해서 경주까지 가는데 한 달이나 한 달 반까지 걸린다 이거지. 자, 우리 그 얘기 중에 아까 김만일 어르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여기도 그 김만일 어르신의 그 후손이 와서 녹음을 한 적이 있거든요. 김동수 어르신이라고 김동숙 씨의 그 사촌 되는 분인데 와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도 자기 조상이 그런 분이라는 거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갈라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것들을 선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이라든지 문화대학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 것도 이렇게 김만일 목장이라든지 제주마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오는 제덕목장의 몽골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은 몽골에 제주도를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말 색깔이라든지 꼭 제주 조랑말 같아서 거기서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원나라 때 원나라가 몽골의 예. 그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때 그 말들이 왔어요. 달달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저 김만일 어르신 얘기를 먼저 확 해버리고 가게 말씀이에요. 예. 김만일 어르신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 그 말이 있어야 그 전투를 해야 될 거니까 말이 그 병력의 이동이라든지 군수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하고 해서 타는 말도 있고 전마도 있고 그 다음 그 보급품을 나르는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을 때 제주도 사람들이 선조 27년에 제주 사람들이 말을 바쳤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김만일이라는 이름은 들어있지 않고 또 그 전라도 분인데 이렇게 의병을 일으키니까 말이 없었어요. 말이 전마가 없으니까 그분이 편지가 와서 제주도에 고시, 양시, 그 다음 문시가 많이 기르니까 세 성의 이름을 놔서 말을 바쳐달라. 그런 의병에 쓰겠다 영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들이 했는데 김만일의 그 어른이 말을 좋아한 것 같아요. 말을 좋아했는데 내려오는 이 얘기로 들리면은 그 처갓집에서 문시예요. 처갓집에서 순말을 주니까 그것이 준마여서 아주 좋은 말이어서 번식이 되고 그 처갓집이 문시니까 지금 문시내가 많이 길렀다는 거예요. 제가 역추정해 보면은 김만일 그 분이 헌화공신 김만일 분이 제주시에 자주 왔다 이거지. 오면은 갈 때 그 말이 따라왔다. 그런데 사람 위기리에서 제주시에 오려고 하면 한 이틀 걸려고 왔던가 하는데 나 생각으로는 말을 타고 왔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겠죠. 말을 타고 지금도 위기리에서 위기리에 있는 그 길로 저기까지 물장오리까지 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말 타면. 그 길이 있어요. 아주 가깝네요. 그러니까 물장오리면 그쪽 아닙니까? 지금 물장 있는 쪽에. 물장오리는 바로 지금 제주마 박목장에서 보면은 그 오름들이 나와요. 쌀손장오리, 그 다음 태역장오리, 물장오리가 나오는데 물장오리에 말들이 많이 있고 그 문시 집안이 그 우리가 치마 돌격대해서 명종 10년에 치마 돌격대가 달리는 말에서 해서 왜군이 외병이 화곡에서 그때 1000여 명이 들어와서 3일 동안 전쟁할 때 문시가 거기 참여를 합니다. 그냥 거기에 문시가 참여한 그 집안에 장가를 들게 된 것이다 이거지. 왜냐 어떻게 알았느냐? 말들이 물장오리에 남원도 거기서 방목을 하고 봉계라든지 지금 있는 가시노물이라고 합니다. 아라이동 가시노물 사람 문씨 집안들이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청년이 아주 잘 알고 알려고 하고 그래서 아니냐 아까 시기에 돌아가면은 말을 사람을 넣고 앞머리를 탐댕기니까 앞머리 발정이 왔을 땐 앞머리 발정 오면은 순말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몰랑 너아사블라 해서 시작하게 됐다. 전해오는 말은 장인이 너 이걸로 행은행에 그 산라 재산이 되도록 했다 하는 말들이 전해져 오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키워가지고 예. 이제 번식을 많이 해서 이제 그 강해군 때 말을 500마리도 바치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말 한 마리는 지금으로 치면 말 한 마리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가치가 굉장히 큰 지금으로 걸 치면 뭐 전차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걸 비교하면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 500마리를 했다고 하면 현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 좋은 말들은 나는 지금 하면은 저 그랜저가 제일 좋은 말이 차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전투용으로 치면 예. 전투용으로 치었었을 때는 값을 주어서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마를 해서 공마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진해서 준 거죠. 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말이 뭐냐면 한 500마리를 줬다고 첫 번째 준게 500마리를 줬다고 하면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이걸 좀 대수롭지 않게 평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고 우리 그 업적을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고가였으면서 사람 값의 몇 배다 이거지. 사람도 거래를 했으니까 사람의 3, 4배다 하니까 사람 값을 우리가 매길 수가 없는 거 아니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인조 때 김만일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때서 이제 잠시 동안 말들은 있지만은 이렇게 퇴세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5성자예요. 근데 큰 아들은 그 보성 군수를 하면 전라도에 무과에 합격해버려서 그래서 갖고 두 번째 아들을 그렇게 말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세 번째 아들인 김대길이가 좋아한 것 같아요. 대자 돌림이에요. 대성, 대길 명해서 세 번째 아들이 말을 해서 그때 광해군 때 유배온 학자 중에 간농 이익 선생이 있었습니다. 간농 이익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를 와서 학문에 한학에 관계된 명도암 선생이라든지 고흥건일 겁니다. 그런 분들을 문화생으로 이렇게 길러냈죠. 길러내고 그 다음 그 인조 때 그 유배 왔던 간농 이익 선생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김만일 외동딸이었죠. 그 외동딸도 놔두고 또 그 외동딸한테 낳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고 그런 문학생들이 있었으니까 그 김만일 외동딸하고 결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이익 선생은 그 당시에 그 사별한 상태였고 사별한 상태 제주도 왔으니까 아무래도 그때의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알아서 가장 부자인 딸 그다음 그런 분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실 부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부인이 첫 부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죠. 이인재를 낳고 이인재를 낳아서 그 다음 올라가 버리니까 이인재도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인재 아들이 그 손자죠. 손자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할머니를 잘 모셨다. 또 그 손자가 훈련원에 그 뭐가 됩니다. 시험을 봐서. 그래서 제주도에서 오연단의 바로 옆에 있는 제2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그분이 손자가 돌아가서 그렇게 묘소를 그 효돈에 지금은 그 박물관 동쪽에 큰 묘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 비석에 지금 제주도에서 학문을 했던 그 김춘택 씨가 비문을 썼다.
그런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그 이익 선생의 제자들이 이계 목사한테 효종 9년 1659년에 이렇게 김만인 그런 분이 목장을 해서 번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목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그 목장의 주위가 200리라고 합니다. 예. 우도에 목장이 그때 우도 목장이 있었습니다. 예. 우도에도 뭐를 길렀어요. 그 목장은 50리라고 합니다. 50리. 그러니까 50리가 200리면 4배 아닙니까? 그 4배의 것을 김만일이 했고 김만일 후손들이 일대에서부터 83명의 감목관, 감목관의 직위가 종육품, 지금 하면은 서귀포 시장 그런 것이죠. 그 정도 올랐고 그 본부가 어디 있느냐면은 교례리에 있었습니다. 교례리에 보면은 그 탐나술력도 중에서도 산장 구마에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교례 대협이라고 하는 교례 대렵도 있고 산장 구마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 그림에 보면 있고 그 후에 그 정조 때 신정절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목부들한테 식량을 나눠줬고 그 식량이 남으면 정의현에 줬어요. 그래서 빈민을 구제했다.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 중에서 객사가 있고 관이 있던 자리가 있어요. 교례리. 근데 지금 그것이 표시가 안 돼 있어. 객사가 있다는 것은 손님이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와서 머무르는 것이니까. 객사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디냐 하면은 조천항에 객사가 있었고 여기 있는 제주목에 객사가 있었고 그 다음 정의현에 객사가 있었고 대정현에 객사가 있었고 지금 유일하게 교례리에 있었다. 그거 표면이라도 붙여야 할 거야. 표면이라도 어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 표면을 붙이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갈 길이 너무 우리 들을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주도 말의 역사에서 보면 몽고의 한국 침략 그리고 저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일본 침략하는 그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도 그러자면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그 몽고가 일본을 침략할 때 말하자면 또 아시아를 다 석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주도가 본부였다는 거예요. 말을 키우고 준비를 여기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 제주 말의 역사에서 몽고의 역할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 몽고마도 들어왔다고. 몽고말이 그때 들어온 것도 있고 그 고려 때 고려 충렬왕 2년에 1276년에 말들이 몽골에서 들어오죠. 원나라에서 들어와요. 들어온 것이 그 전에 삼별초를 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몽골에서 와서.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제주도가 말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데다. 그래서 전말을 키우자. 그래서 대환마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대환마. 그거고 달단말도 들어오고. 그래서 번식을 시켜서.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제주도 말에 독특한 DNA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몽고 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몽고 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동목장. 제주도의 독특한 DNA를 가진 말과 그거는 뭐 발급 차이라고 했는데 이 몽고 말의 차이가 뭡니까? 몽고 말의 차이가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그 염기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다. 연구자에 의해서 다른 것이고 외모적으로는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외모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그런데 그 말 중에서도
몽골마라든지 이런 말 중에서도 품종이 대환마라든지 이런 말들이 좋은 말로 해서 육종을 한 것이 우리가 이성계가 한 8준마 중에서 제일 아끼는 위화도 회군할 때 했던 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교잡이제 그때는 말을 선택을 해서 했지 않느냐. 제주도 말하고 몽고 말이 교잡이 된 말이 그러면 좀 얘기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목코인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코인안에 대한 얘기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주도에 그 목코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확실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목코라는 것이 말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말을 이렇게 그 돌보는 사람 지금 얘기하는 태울이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제가 8개의 목장이 그때 있었으니까 그 분들이 100년 동안 이렇게 제주도에 거주를 하면서 제주도 여자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도 낳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나니까 제주도에 좋은 준마들이 생산하니까 2,000마리를 보내달라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때 목코들이 반대를 해서 우리는 섬길 명나라를 섬길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일어났는데 몇 명 정도나 됐는데 이제 최영 장군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 여몽 연합군을 대동해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쳐들어왔죠. 그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천여 명들이 제주도에 목코가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서암하게 지금 있는 새별로 들불 축제를 하는 거기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코의 난도 많은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싸웠고 동쪽에 있는 동아마 그 성산수선에 있는 동아막에 있는 목코들은 거의 거기서 전투에 참여를 안 했지만 제주도에 있던 목코의 숫자를 영하면은 한 2천여 명이 2,000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5,000명이나 데려왔다는 얘기야? 25,000명이나 데려와서 제주도 인구보다도 많은 인원을 데려왔다 이거지.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좀 여기서 중요한 얘기만 해보고 사진 보면서 중요한 얘기만 해볼까요? 이 사진은 어떤데? 이 사진은 이 말이 자기 틈을 꼽으면서 유연합니다. 이렇게 말에 유연하겠으니 이렇게 긁죠. 이건 침이고 이거 또 아까 이것은 그 목장에서 뛰어노는 것이고 이것들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앞면에 흰 줄이 있고 두 줄이 있잖아요. 쌍줄이 있는 것.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간전이라고 합니다. 간전이. 여기엔 코에만 있지 않습니까? 코절이. 저기 간절이가 4마리 있는데 이것도 있고 발이 희고한 것을 특징으로 했죠. 색말 색도 있죠. 이것은 그 검은색도 있고 영하니까 총말이라고 하고 이것은 구렁적다였는 말이고 간전이고 다리가 앞다리가 긴 것이고 이건 이게 지금 유전이라는 얘기인가요? 유전이죠. 야생적인 말들이 이렇게 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 유전적인 특징, 모색의 특징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 정도는 적다말이라고. 요것은 요거만은 구렁 월라말이라고 해요. 월라말, 월라말. 요것은 총말이라고 하고. 검은색은 말은? 검은색은 요것도 먹총이라고 합니다. 먹총, 색깔이 색깔도 역하고 이렇게 안내 있는 이것을 활등이라고 꼬부랬잖아요. 활등이라고도 하고 저것은 유마월라라고 합니다.
요건 이렇게 하고 이건 검것이 요디 검고 이 갈기 꼬리가 검은 말을 평총말이라고 해요. 이것은 공고말이라고 합니다. 공고말. 요거는 어미애비가 같으죠. 저 색깔이에요. 월라말. 예. 요것들은 다 태성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야 간전이. 그 점이 있으면 큰 태성, 좁은 태성. 모두 태성이 있는 것은 유전적인 요것도 색깔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것이 가라말, 요것이 거울말. 거울말. 예. 그것도 저것은 뭐냐면 가문유말하고 월라말이라고. 요것이 색깔이 아래 다리가 간전 사족백이라고 합니다. 어미애비. 예. 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 저거 새끼 나는 거. 새끼 나는 거. 예. 그다음 새끼 나니까 뛰어가는 거. 그다음 저기는 그렇게 요건 화전민들이 살았던 데를 직접 간 보니까 물이 있어요. 예. 영 있어서 통시간인가 돼지를 길렀지 않은가 집이 있었고 이렇게 그 사람이 진드기에 물리면은 진드기 아닙니까? 이렇게 거칠어서 요새는 뭐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병이 되죠. 이렇게 물에서 먹고 물통들이 다 있어. 옛날에 물통이라고도 수철하고도 하고 지라고도 합니다. 물질 짜서. 이것이 마입니다. 아까 신분으로 된 어이가 된 백광현이로구나. 신년장수가 제주말.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것이 어이가 됐나? 어떻게 됐어? 이것이 어이가 됐어. 여기서 촬영했던 데를 제가 가서 찍었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촬영했던 데가? 촬영했던 데가 동아막 있는 수산평 쪽인데 어디냐면 성원목장. 성원목장? 성원목장 쪽. 그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 목장이 형성된 거는 성산읍 수산이 아닙니까? 그것이 동아막이라고 해서 아막에는 것이 축산촌입니다. 축산촌. 아막해서 거기에서 어디 있느냐 수산초등학교 수산진 있었던 것이 이것은 조파깔림터인데 이게 남태지 않습니까? 이게 남태죠. 아까 돌태는 이 길에 안 나와요. 박목장하고 이렇게 까마귀가 여기 있어 털을 뽑아가는 것은 자기의 그 둥지에 털을 내서 한 것이지 진드기를 잡아먹는다 하는데 진드기 잡아먹지는 않아요. 눈 놓을 때 한라산 있고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그 자료를 모으고 하려면 하루 일과 중에 여기에 관심 가져서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거의 퇴직을 하면서 그러고 박사 논문 해서 말을 사서 내가 길렀고 그래서 박사학위가 되고 그때는 말의 피를 뽑으면 말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말 혈액형을 그 일본 학자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전남대학의 수의과 교수하고 저하고 그다음 일본 대학 교수하고 혈액형을 했는데 혈액형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천연기념물 말 한 100마리 정도 길렀네. 100마리 안 길렀을 거예요. 그 기른 것을 전부 뽑아서 혈액형을 분석을 하자. 이러니까 안 된다. 하다면 이 죽음이 났던 거야. 한 20마리만 하고 다른 데 가서 뽑고 해서 의뢰를 해서. 그러면 그 십도장이라든지 이런 데 쭉 가서 자료를 모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집소장에 거의 다녔죠. 자성을 보고 사진도 다 찍고 사진도 찍어. 이거 완전히 인간 박물관이네요. 자료 모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제주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들이 내가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해도 잘 안 하는데 일본 학자 왜 책을 썼는데 제주도 책, 제주마에 대한 책
기시가 온다. 누구한테 내가 일본의 것에 서투니까 일본 말을 하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해서 써서 보내니까 일본 그 학자는 퇴임을 해서 그런 책이 지금 절품이 됐고 어느 박물관에 가면 어느 대학에 가면 있다. 그것을 와서 보라.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책으로 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는 그렇게 아주 편하게 해주는데 제주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 있는 학자 제주말에 관한 연구한 사람은 머리에 키 이렇게 머리에 키는 앞다리에서부터 여기 귀갑과의 키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모색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건 이미 논문이라든지 책에서 볼 수 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한 자료는 잘 공유를 안 하려고 한다. 공유를 안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숨겨버려요. 숨겨버려서 제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아주 그 경상대학에 있는 그분은 좋은 거 발표한다 이거지. 그래서 저 논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제주 농고에 축산 수의학과가 있었으니까 제주 농고에 가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것들을 조사했던데 그 제주 농고에서 마학을 가르쳤습니다. 마학을 가르쳤고 마학 중에서도 그런 승마라든지 했는데 그 후에는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80년도에 마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어디 책이냐 하면은 그 누가 그 남도영 선생이 쓴 그것도 참고를 했고 한국마사의 것도 참고를 해서 프린트로 책을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제주대학에 그 후에 마학을 하도록 해서 마학을 하면서 제주대학 교수님하고 책을 마와 여가생활, 여가생활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니까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하시고 이제 죄송합니다 버렸네. 어디에 나 이름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 여가생활을 하는데 그런 책들을 다른 책도 보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했더니 제주대학도 마학을 하고 그다음 연암전문대학이라고 연암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 저 어디서 한 것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건국대학이라든지 그다음 어디 그 반려동물이라든지 마학들이 제 책이 중간에서 했던 것이 제가 남겼던 그런 자료들이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아이고 오늘 저 장시간 고생 말씀하시는데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다음 기회에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말을 직접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